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오늘은 과학수사의 세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감식요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리 파손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얼마 전에 그 새총이나 또 개조한 비비탄총을 이용해서 차량 유리나 상가 유리를 파손한 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보통 유리가 파손이 되면 대부분 새총이나 총기류에 의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발사된 쇠구슬 또는 뭐 차량 운행에 의해서 이제 튀어나온 돌멩이에 의해 파손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사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여러 번 발생했던 일들이었죠. 이렇게 외력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나타나는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새총에서 발사된 쇠구슬에 의해서 파손된 유리 형태를 보면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쇠구슬을 맞은 부위가 이제 천공이 됩니다. 즉 구슬 크기만한 구멍이 생기고 방사형으로 유리에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네, 그렇죠. 또 총기류에 의해 파손된 형태를 보면 천공이 되는 것은 방사형 천공이 되는 것과 방사 형태로 금이 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새총 등에 의해 생긴 형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거친 모습으로 이제 균열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력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천공이 되는 것하고 그 주변으로 방사 형태의 이제 균열이 간다는 거죠. 물론 발사된 쇠구슬 또는 뭐 튀어나온 돌멩이의 크기나 형태, 뭐 속도, 그리고 유리와 접촉 시의 뭐 각도에 따라 조금 다른 비정형적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런 수사를 하려면 유리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유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규석에 열을 가해서 녹여 만든 일반 유리, 그리고 필름을 사이에 끼고 일반 유리 두 장을 겹쳐서 만든 접합 유리, 그리고 일반 유리에 다시 열을 가해서 만든 강화 유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잘 깨지지 않는데요. 보통 강도가 일반 유리에 비해 3배에서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반 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 표면의 강도가 세서 그런 건데요. 쉽게 깨지고 날카로운 파편을 가진 일반 유리에 700도 가량의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하면 유리는 이제 젤리처럼 녹아내리려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냉각 공기로 급냉을 시키면 표면은 순식간에 냉각이 되고 굳는 반면에 내부는 바로 굳지 못하고 서서히 굳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유리 내부는 서로 떨어지고 싶은데 유리 표면이 꽉 잡고 있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쉽네요. 즉 강화 유리 내부에서는 언제라도 이제 기회만 되면 순식간에 이제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유리 표면은 압축 응력, 내부는 인장 응력이 걸려 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 외부의 표면 압축 응력 덕분에 이제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고요. 표면 압축 응력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이제 충격을 받으면 내부 인장 응력이 표출되면서 일반 유리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산산조각의 형태로 깨지는 겁니다. 이 특징, 즉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특징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뭐 장점으로 본다면 파손된 유리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 유리 파손 시처럼 파손된 유리에 의해서 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뭐 사망하는,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일반 유리 이제 그냥 작게 상처가 나는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파손 또는 절단되어도 유리 전체가 콩알 크기만하게 이제 파손되기 때문에 뭐 다시 집에서 뭐 붙여서 쓸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럼 자동차 유리는 강화 유리에 보통 속하나요? 네, 그렇죠. 균열이 이렇게 깨지죠. 이렇게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서 좀 훨씬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충격 없이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유리는 규석을 녹여서 만든 일반 유리를 다시 700도의 고열로 이제 가열한 뒤에 급냉으로 이제 급냉시켜서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규석 안에 있던 니켈 성분의 아황산가스가 이제 결합해서 생산된 황화니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가열 냉각된 유리는 제조 시에 느리게 냉각되는 동안 이 황화니켈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급속 냉각을 하면 황화니켈은 냉각이 되지 않고 고온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황화니켈과 이제 유리 간의 그 열 팽창률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한 황화니켈 입자가 유리에 이제 균열을 만들게 되고 결국 유리가 이 이유로 인해서 어느 순간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유리가 만들어진 이후 뭐
몇 년,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유통되고 있는 강화유리 중에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연 파괴되는 비율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수사하는데 어떤 요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강화유리가 자연 파괴된 건지 아니면 외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파손된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과학수사, 이제부터가 과학수사인데요. 네. 만약 이제 강화유리가 깨졌을 경우에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즉 의도적으로 발사된 새총의 뭐 쇠구슬 등에 의해 깨진 것인지, 아니면 자연 파괴 현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쇠총 등에 의해 발사된 쇠구슬에 의해서 깨진 경우에 현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황화니켈의 팽창에 의해 내부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자연 파괴되는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은 첫째, 중심부를 찾는 겁니다. 균열이 생긴 형태를 자세히 보면 거미줄, 그러니까 방사 형태, 그 형태로 어느 한 곳으로 균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균열을 따라가서 보면 중심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중심부를 찾으면 중심부에 육각형 모양의 두 개가 마주보게 겹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조각들은 대부분 비정형적인 형태, 아주 작은 조각으로 깨져 있는데 비해서 가운데 육각형 두 개는 크기도 이제 다른 조각에 비해서 크고요. 네. 형태도 선명하게 육각형 모양이 이제 나옵니다. 그 형태가 나비 모양처럼 생겼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나비 모양의 육각형 두 개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특별히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자연 파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더 정확한 감정을 하게 된다면 이 육각형 두 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안에 녹지 않은 그 황화니켈 입자가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확인 절차인데요. 보통 범죄 의심 관련된 사건에서 감식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감식,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리가 깨진 상태에서 쏟아져 내리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는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데, 만약 육각형 모양의 유리를 확보하기 전에 유리가 쏟아져 내린다면 이제 그 많은 그 조각들 중에 육각형 모양 두 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일이 번거로워지겠죠. 네. 혹시라도 집이나 상가에서 강화유리가 이제 깨진 경우에 뭐 신고하시기 전에 아니면 신고하신 후에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차를 거쳐서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전에는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좀 적용이 가능한 그런 그렇죠. 얘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과학수사, 재미있는 과학수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